자, 여러분 오늘 교과서 30페이지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함수의 연속. 지난 시간에 극한 배웠죠? 극한의 정의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 다 이해했죠? 교과서 30페이지에 있는 본문의 그냥 내용을 다 봅시다. 생각토록은 보면 다 알아요, 그렇죠? 끊어져 있고 이어져 있다 뭐냐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 직관과 다르지 않아요. 끊어져 있는 함수는 당연히 GH가 될 것이고 1에서 보는 거죠. 한 점. 1에서 이어져 있는 함수는 F. 이 정도는 너무 쉬운 얘기고. 자,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의 그래프가 있어요. fx 같은 경우는 1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죠.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1에서 끊어져 있고 hx도 끊어져 있는데 gx와 hx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gx는 1의 왼쪽 극한값이 2죠. 그렇죠? 그리고 1의 오른쪽 극한값은 1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은 각각 다 존재해요. 그러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 좌극한, 우극한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 gx의 경우는 극한값이 없는 거죠. 그렇죠? hx 같은 경우는 이제 1이라는 함수값을 따로 떼냈죠. 1,2에서는 끊어져 있고 1일 때 함수값을 1이라고 따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자 1에서의 극한값이 있어요. 왜냐하면 1의 왼쪽의 극한도 2, 오른쪽의 극한도 2예요. 그렇죠?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1이라는 함수값이 따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거랑 그대로예요. 이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fx만 1에서 연속이고 gx랑 hx가 1에서 불연속이다. 이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31페이지에 보면은 이 세 가지 그림을 토대로 연속의 데피니션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단계가 세 단계일 뿐이에요. 내용은 하나예요. 자, 첫 번째 A라는 점에서 항상 극한은 한 점에서 보는 거죠. 한 점에서. 그렇죠? 그 점에서 극한값이 있는 거 없는가. 그리고 지금은 역시 그 극한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점에서의 연속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은. 자, A라는 점에서 연속이 되려면 1번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A라는 정의역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연속의 데피니션을 살펴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와 있는데 3단계 한번 볼까요? 3단계 보면은 어떤 함수 fx의 a라는 점에서의 극한과 그리고 함수값이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 이 얘기 하나에 1단계, 2단계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 1단계 f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1단계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 들어있죠. 3단계 같아야 한다. 결국 이거 하나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학문적 정의는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함수 fx가 a에서 연속이 아닐 때 불연속이에요. 말 그대로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 자, 어느 한 가지라도 이 세 단계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 불연속이다. 자, 예제 1번은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 우리는 문제 1번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제 1번에서 여기 약간 안 열을 거예요. 일단 데피니션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자,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x의 제곱. 인수분해하면 뭐가 되겠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간단한 인수분해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경우는 x가 1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1일 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결국 이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얘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여러분. 자꾸 잘못 쓰고 있네.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거고 마이너스 1이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놈 딱 두 가지만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 마이너스 3 누구나 다 그릴 수 있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기울기 1 갖고 y좌표 마이너스 3, x좌표 3인 이런 직선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얘를 마이너스 4라고 정의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다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쵸?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따라가면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이 위의 식만 봤을 때는 현재 이 값이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이게 정의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나 아래의 식을 보면은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연속이 되고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4번 일단 4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4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나요? 얘들 역시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함수죠.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는 함수. 자 이런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는 이런 무리함수가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2차 함수가 나와. 첫 시간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정의대로만 해결을 할 거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무리함수 다 그릴 수 있죠? 이거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텐데 는 0, y는 0일 때의 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보다 약간 더 멀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만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딱 끊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더 이상 그냥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 당연히 얘는 연속이 맞고,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볼 때 당연히 다연속이 맞아요. 연속성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가 똑같아.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런 연속이 물어보면 누구나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속도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극한의 데피니션과 마찬가지로 그 학문적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자, 여러분 기억하죠? 극한에서는 정의역이 원래 처음부터 빠져 있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에서 극한 그러면 처음부터 빠져 있는 거예요. 정의상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얘를 뺐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얘를 뺐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오른쪽 근방이 생기죠. 그렇죠? 그 왼쪽 근방을 따라가서 배우는 함수값과 오른쪽 근방을 따라가서 배우는 함수값을 그려보면 이제 여기서 뭐가 생겨요? 함수값 밴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근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정의역 배우의 근방에 배우면은 함수값 근방, 정의역 밴드, 함수값 밴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우리가 델타라는 기호를 썼었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이 경우는 마이너스가 조금 큰, 그렇죠? 그리고 함수값 밴드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4보다 조금 큰 입실론,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조금 작은. 그래서 정의역 밴드는 델타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값 밴드, 치압 밴드는 입실론 밴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기억하죠? 근방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절대로 끝까지 못 채우는 점이 하나가 나와요. 그쵸? 그게 극한의 정의였어요. 맞죠? 그런데 연속은 왜 연속이냐면 극한에서 정의했던, 왜 극한을 따질까요, 여러분? 연속성 자체가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연속성 자체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니?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극한값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근방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끝까지 못 찾은 점 하나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불연속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중심으로 금방 밴드를 만들어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마이너스 4가 맞긴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니? 근방을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래도 못 찾겠어. 그러나 마지막에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딱 채워준다면 이제야 비로소 연속이 돼. 그게 연속의 정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함수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가 바로 함수값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제 이 연속의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리는가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극한과 비슷해요. 자, 정역 밴드를 만들어 봐야 되죠. 정역 밴드 차를 조사해서 얘가 충분히 작아질 때 델타나 입실로를 기억하죠. R 클래스가 정했던 무한 최고의 개념이에요. 어떤 양의 실수보다 더 작은 양의 실수.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얘를 100분의 1로 잡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1000분의 1,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1억분의 1 그런 값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얼마든지 존재하는. 그럴 때 이제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 함수와 그리고 함수 값이죠. 이게 밴드 안에 들어있어야 돼.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돼. 그 얘기예요. 자,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여기서 입실론과 그리고 델타는 그냥 다 양수의 양수. for all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하여 그리고 그런 정의역 밴드가 양이가 오차 범위가 있어야 돼. 그 오차들을 정의역 오차는 델타 그리고 함수값 오차는 입실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A라는 점에서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랑 약간 달랐어요. 자, 정의역 금방 찾아보고 그에 적용하는 함수와 우리가 예상했던 극한값이 충분히 작아져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입시로 델타는 더 충분히 작은 양의 실수이고 자, 그런데 극한에서는 뭐가 추가됐었냐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값이 추가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극한은 그 정상 처음부터 A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A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없다면 X의 범위 안에 A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렇죠? 기억해요? 얘네들 부등식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 부등식을 풀어내면 X의 범위가 A보다 조금 작은 그리고 A보다 조금 큰 사이의 정역이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A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정의상 원래 처음부터 A가 아닌 값을 보는 거기 때문에 A를 제외한 양쪽 근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넣었던 거예요. 그러나 연속에서의 차이는 뭐예요? 이제 그 값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값마저도 같은 밴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0을 빼는 거예요. 0보다 크다는 0을 빼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 극한값이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이 극한값 자리에 함수값이 들어왔다. 그냥 그 차이예요. 합리적 정의는 이걸 여러분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걸 레알 100% 진심이에요. 안 외워도 되는데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가 그 의미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다가간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극한에서. 그렇죠? 다가간다 그러면 뭐 한없이 가까이 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큼 가까이 가는 게 한없이 가는 걸까요? 이만큼? 아직 안 가깝나? 이만큼? 도대체 얼만큼 가까이 가? 이게 한없는 건가? 얼만큼 가까이 가야 돼? 정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방의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 점만 딱 빼고 나면 분명히 근방이 상대.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 오차를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차를 충분히 작게 할 수 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연속은 이제 아무리 근방을 작게 잡아도 마이너스 1이 끝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점만 찍어주면 연속이 되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이해하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 돌아와서 이거는 불연속인데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자, 항문적으로 정의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봐도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에서의 대응하는 자,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일단 극한값 먼저 찾아야 돼요. 극한을 찾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지워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를 딱 빼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에 금방이 나올 텐데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값,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다른 밴드에 놓이게 되죠. 이제 치역은 두 가지의 변수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일성이 유배가 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은 각각 존재하지만 극한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데피니션상 극한값이 함수가 같아야 되라고 하는데 극한값 자체가 존재 안 하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뭐라고 말하는데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이렇게 뭐 더 상세하게 말해도 되고 이해하죠?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뭐를 정의할 거냐면 연속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지금 정의하는 게 연속함수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자, 처음에 내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극한을 한 점에서의 극한을 정의했듯이 지금은 한 점에서의 연속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한 점에서의 연속성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연속 함수, 즉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구간 내에서 연속인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인가 이걸 알아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32페이지 교과서를 봅시다. 그 구간에서 연속을 정하고 싶어서 이제 구간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약속하는가라는 이제 기본 약속을 배울 거예요. 32페이지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상 여러분 칠판에 쓰진 않아요. 교과서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구간은 A 이상 B 이하 A, B가 둘 다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구간은 A 이상 B 미만, 그러니까 A만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B만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는 A, B 둘 다 제외된 경우예요. 그럴 때 이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간들은 첫 번째처럼 둘 다 경계가 들어 있으면 이렇게 이거 이제 괄호 국어 시간에 배우는 괄호 개념으로 보면 대괄호가 되겠죠. 그 개념으로 보면 대괄호로 표현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이게 바로 A, B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처럼 A만 있고 B가 빠질 때에는 B가 빠졌다라는 걸 소괄호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간 편법 이해했죠? 자, 이 기호를 뭐라고 칠판은 안 적었네요. 그 구간의 경계가 들어가는 그 구간 코딩어의 이름을 이제 정해줄 거예요. 자, 첫 번째처럼 A, B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네들을 closed interval,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closed. 그리고 얘네처럼 A, B가 모두 제외되는 경우를 open interval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와 세 번째처럼 하나는 들어있고 하나는 안 들어있고 하나는 안 들어있고 하나는 들어있고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닫힌 열린 구간 A, B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이거 읽어오라고 시키면 못 읽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수업 너무 안 된다는 뜻이야, 그치? 얘는 열린 닫힌 구간 A, B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말 그대로 B가 A, B가 제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놨다라는 의미예요. 열어놨으니까 A는 빠져나간 거야, 그 의미예요. 알겠죠? 얘는 닫아놨기 때문에 A, B가 못 빠져나가. 딱 얘네 다 들어가 거기까지야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한자를 좋아할 때는 예전에는 얘네들을 폐 구간, 닫힌 폐를 써서 폐 구간이라는 말을 썼고 열린 구간 한자라서 결구간 이랬는데 사실 한자보다 우리 말이 낫죠, 그렇죠? close interval, open interval, closed open interval, open closed interval 우리 말이 낫죠, 영어 쓰고 있는 거. 닫힌 구간, 열린 구간, 닫힌 열린 구간, 열린 닫힌 구간. 한자를 쓰면 왜 이상하냐면은 그러면 닫힌 게 폐고 열린 게 개면 이거는 폐, 개, 구간. 얘는 뭐야? 개폐구간이 개폐구간. 그죠? 이상하지, 어감이.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제 구간에 대한 약속을 했으니 이제 그 밑에 보기를 또 봅시다. A 이하 그러면 A 시작해서 쭉 계속 가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A 이하 이러면 얘는 이렇게 해야겠죠. 자, A는 들어가.
그런데 계속과 음행무한이야. 그런데 음행무한을 표기할 때 보면은 간혹 얘를 오픈 인터벌로 표기를 안 하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친구간으로.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건 틀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자, 무한이라는 개념은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깔끔하게 딱 떨어진 값이 아니라 그냥 계속 진행하는 상태예요. 계속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야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닫아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진행한다. 그 의미로 열린 거나 써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절대 맞게 안 해줘요. 완전 틀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도 보면 알겠죠? 실수 전체 집합은 당연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그만해요. 간단하죠?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2번은 별거 없죠. 함수의 정의역 그러면 2번에 1번은 뭐예요?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니까 2번에 1번은 그냥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2번에 1번은 당연히 그냥 이게 답이 것이고 2번에 2번을 보면은 무리함수인가요? 무리함수니까 1 빼기 x가 1 빼기 x가 제곱분 속에 1 빼기 x가 있죠. 얘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제 x는 1 이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출발해서 계속 작아지는 모든 값들 이렇게 따라가면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구간을 약속했으니 미리 말한 대로 구간에서 연속함수를 알아봅시다. 아까 했던 건 한 점에서 연속이고 지금은 구간에서 연속함수예요.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의외로 이거 이해 못하더라고. 이거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연속만 계산하고 있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연속함수의 정의도 모르면서 연속성을 따진다?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예요. 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그 구간에서 연속 또는 구간에서 연속함수 구간에서 연속일 때 구간에서 연속함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연속성을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거는 한 점에서 연속성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한 점에서 연속성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뭐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이건 직선이 있다.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그러면 이 데피니션을 따르면 자, A라는 점 알아보고 연속 맞았어. 그럼 바로 A 다음 점을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A 바로 다음 값이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비정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정할 수가 없잖아요. 조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함수는 우리의 직관으로 볼 때 연속이면 따지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자, 특히 계속 교과서 보고 있죠. 특히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닫힌 구간에서 연속.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얘가 연속이다. continuous function 어디에서 이런 구간에서 연속임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단계 뭐를 보여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fx가 어디에서 연속임을 설명해야 되냐면 열린 구간 AB에서 연속임을 설명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방금 얘기했어요. A 바로 다음 값, B 바로 아래 값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연속이면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얘와 얘의 차이점을 알고 있죠? 자, 닫힌 구간 A, B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와 B가 한개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얘는 오픈 인터벌이니까 A, B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뭐를 알아봐야 되냐면 첫 번째 A에서의 극각값 조사해야 돼요. 교과서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A에서의 극각값 조사하고 그리고 B에서의 극한값 조사를 해야 돼요. 극한값 왜 조사해요? 연속의 정의가 극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그 A에서의 함수값과 일치해야 되고 얘는 그 B에서의 함수값과 일치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A의 전속, B의 전속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왜 곤란할까요? 극한은 정의상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A, 2, 3, P 이하 그러면 얘네들을 구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A부터 B까지예요. 그러면 A라는 점은 오른쪽만 있어요? 왼쪽만 있어요? 오른쪽만 있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오른쪽 극한을 따져봐야 되고 얘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간 자체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B를 보면 B 왼쪽만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만 따져봐야 돼요. 원래 이제 한문적으로는 이 뒤에 델타라는 무한수가 생략돼 있다라는 걸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델타를 안 쓰기 때문에 나도 안 쓰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 델타라는 작은 값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A의 오른쪽 분방, B의 왼쪽 분방을 따져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네들을 만족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함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한번 봅시다. 문제 3번 보면은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하죠. 이제 보세요. x 빼기 3분의 x 플러스 1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분수함수죠. 분수함수고, 그렇죠? 그리고 정근선이 x는 4이기 때문에 분명히 x는 4를 결정을 해서 개수는 또 양수니까 분명히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얘는 4에서 불연속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불연속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인 구간은 뭐가 되겠어요? 4부터 계속 작아지는 4 제외한 거죠. 그리고 4 오른쪽부터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픈 인터벌로 표기를 한 거예요. 포함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커지는. 그런데 두 가지 다 여기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약속이에요.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자, 2번을 보면은 연속인 구간을 물어봤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계속 연속인 구간 묻고 있는데 얘는 얘처럼 두 가지로 안, 1번처럼 두 가지로 안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자. 자, 얘가 연속인 구간은 분명히 우리 알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는 2분의 1 이상일 때 연속이야 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프로 그려도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올 테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방법을 따른다면 어떻게 설명해야겠니? 이제 그 말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구간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짜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단계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함수는 연속이 맞아요. 어디에서? 어디에, 잘못 썼죠? 2분의 1죠. 어디에서 연속이 맞냐면,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 맞다. 거기에 대한 증명은 못한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누구를 알아봐야 돼요? 경계값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경계값을 알아보면 경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아봐야 돼? 이제 자, 정의역 2분의 1의 극한과 그리고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0인 건 누구나 금방 알죠? 그렇죠? 그런데 자, 2분의 1의 오른쪽, 왼쪽 중에 어디만 있어요? 오른쪽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오른쪽 근방의 극한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 괜히 지었네. 자,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을 기점으로 이렇게 가는 무리함수예요. 자, 오른쪽 근방이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극한값 2분의 1 지우면 왼쪽, 오른쪽이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구간 자체가 오른쪽만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쪽만 따라가면 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0을 중심으로 우차 범위 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하고 크게 그린 거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거 알죠? 실제는 우리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러면 0이 나오겠죠. 극한은 0. 엄밀하게 말하면 0보다 조금 큰 쪽으로 수렴하는 값인 거예요. 하지만 그 세 가지 경우가 뭔지 알죠? 큰 쪽, 작은 쪽, 딱 거기 합쳐서 다 수렴값 0이라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어디에서 연속이다?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이거 설명하라고 못하더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33페이지로 한번 넘어갑시다. 33페이지.
자, 예제 2번 역시 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자, 문제 4번을 살펴봅시다. 첫 시간부터 하고 있는 그 극한의 정의 그리고 연속의 정의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라요. 바라다가 기본용이지, 그렇지? 바래다는 빛이 바라는 거고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학문적 정의가 무엇인가? 무한히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신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한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사실은 제일 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다 대학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교 가서 이제 이 수학과 관련된 과목이 되게 전공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과 달라요. 인문계열로 진학하면 안 할 거 없죠? 아니에요. 인문계열도 사회과학 관련 뭐 3년 내내 말할 것도 없고 가면은 Mathematical Analysis라는 교과가 있어요.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필수예요. 해야 돼요. 거기 딱 들어가면 첫 시간에 이해가 와요. 그때 말을 무너져요. 이게 뭔 개소리 없이라고. 근데 왜 고딩 때는 안 가르쳤음? 이러고 제가 그랬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그때 무너졌거든요. 자, 자연계 말할 것도 없고. 자, 얘가 뭘 물어봤냐면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상수 A 값을 정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성을 우리가 정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을 보는데 구간에서 연속을 볼 때는 우리의 직관과 다르지 않다. 자, 이차함수와 무리함수가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다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연속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정의를 기점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1이라는 점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연속성만 따지면 돼.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 어떻게 따지면 되냐? 자, 데피니션이 뭐예요? 그 점에서의 극한값이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같으면 연속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뭘 알아봐야 돼요? 극한값, 함수값 알아보면 그만이에요. 그래프는 굳이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사실 얘가 A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림을 안 그리고 어떻게 따진가 이 얘기예요. 첫 번째, 극한 항상 두 종류죠. 왼쪽 극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왼쪽 극한 보는 거죠. 얘가 이렇게 써진 자꾸 1이라고 쓰지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얘가 바로 왼쪽 근방에 발행한 함수가 그래서 같은 격이에요. 자, 그러면 구간만 봐도 누가 왼쪽 근방, 오른쪽 근방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바로 오른쪽 극한이고 얘가 마이너스보다 작은 쪽이니까 당연히 얘가 왼쪽 근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함수는 누구한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얘를 얘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 얘를 다시 써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왼쪽 근방에 대응한 함수는 이놈이었다라는 거예요. 매번 밴드를 그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연습은 충분히 한 다음부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구나 근방 알죠? 그러면 두 번째 오른쪽 근방 봐야겠죠. 오른쪽 근방에 대응하는 함수는 누구예요? 미리 말하고 우리 알아봤어. 얘가 오른쪽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굳이 그래프를 그릴 이유도 없고 그릴 수도 없어요. 미지수 때문에.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17 빼기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17 빼기 A야. 그러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먼저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의 경우는 이미 둘 중에 한 놈의 함수값을 가지고 있죠. 그게 누구예요? 이놈이에요. 등호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는 함수값 자체를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좌극한인과 동시에 이미 함수값, 즉 치역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3단계를 써도 돼요, 여러분. 3단계를 쓰면 자, f의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거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죠? 아, 일치해야 하니까 A가 15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정리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찾아보기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찾아보고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놀면 안 돼. 자,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하고 보겠지만 봐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줄 알았는지 그지? 별걸 다 요구한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자, 찾아보기 한번 가봅시다. 다음은 함수 fx가 1에서 불연속인 경우이다. 자, 첫 번째 물음은 뭐예요? 1에서 정의가 안 되고 1에서 극한도 없는 경우. 자,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 팁은 여러분 뭐냐면요. x는 1에서 하고 보지 마세요. 이러면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나도 엄청 헷갈려요. 항상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0으로 바꿔버려요. 0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본 후에 x는 1에서 이러면 이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눈치챘어요? 1번 1에서 정의도 안 되고 극한도 없어.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0에서 정의도 안 되고 극한값도 없어. 그러면 제일 쉬운 게 x분의 1이에요. 그렇죠? x분의 1은 당연히 뭐예요? 0에서 정의도 안 되고 극한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했던 1에서 그러면 이렇게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 이게 쉽게 찾는 방법이다. 그 얘기예요. 설마 여러분 이 그래프 못 그리진 않죠? 이거 그려보면 이 그래프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x는 1을 기점으로 해서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1에서 정의도 안 되고 극한값도 없어요. 그렇죠? 오른쪽 근방이 되면 음의 무한, 왼쪽 근방이 되면 양의 무한, 음의 무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1에서 정의는 안 돼 있는데 극한값이 존재한다. 역시 0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미 아이디어를 얘기했으니 그냥 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의는 안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정의가 안 되려면 분모에 이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극한은 존재한다면, 그쵸? 근데 극한은 존재한다고 했으니 분자에도 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나누어지면서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1 이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그렇죠? 그냥 가장 간다. 1차식 하나 갖다 줍시다. 이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럼 일단 알다시피 1일 때는 값을 따로 빼놔야죠. 그렇죠? 1일 때는 정의가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1을 제외하고 1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1차직선 yx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알아듣고 있죠? 그러죠? 1이 아니면 항상 x, 그러니까 1이 아니면 항상 x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그 얘기예요. 알아듣고 있죠? 자, 3번. 이번에는 1에서 정의는 되어 있네. 1에서 정의는 되어 있는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이건 좀 어렵네요. 정의는 되어 있는데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다르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식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해결을 해요. 굳이 막 식을 찾으려고 머리 쓰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1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맞죠?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떨까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에서 정의 안 되어 있어요. 1에서 극한 존재 안 하죠. 그런데 1에서 정의는 되어 있어 했으니 그럼 1대 0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쵸? 함수식으로 굳이 나타내자라면 이렇게 되겠네요. kx 꼴인데 그냥 x라고 합시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1보다 크면 이거, 1보다 작으면 이거, 1이면 이거. 그래서 정의는 되어 있고 극한은 없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없다 그러면 저극한, 우극한 다르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4번은 뭐예요? 1에서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연속은 아니야. 이거는 간단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처음에 배웠던 뭐예요? 30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30페이지 그 그림들이에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1에서 정의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극한값도 있어. 그런데 불연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냥 이런 함수 하나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이렇게 하려면 극한값 있죠. 그렇죠? 1에서 극한값 존재한다고요. 맞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연속은 아니잖아. 정의도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1 때는 0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 있지만 불연속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34페이지의 주차 요금 함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어렵지 않아요. 직접 해보시고 제가 지난주에 너무 빡빡하게 수업을 했죠. 오늘은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차시에 봐요.